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올리패스가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좀 이 당혹해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볼 때 이 차트는 지금 망가진 차트가 아닙니다. 망가진 차트가 아니고, 차트가 그냥 정상적으로 보이는 차트인데, 이렇게 점화한가 갈 차트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좀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망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차트 베이스를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상장된 게 지금 언제입니까? 2019년도에 상장이 됐죠. 2019년도에 상장이 됐으면 지금으로부터 1년 하고 뭐 몇 개월? 그죠? 1년 한 6개월도 안 된 상태죠. 그런데 이 보니까 이제 신약 개발하고 뭐 그런 업종인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뭐 세포 투과성이 우수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신약 개발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뭐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 보면 대부분 이렇죠. 뭐 이런 상태인데 근데 원래 이제 그 신라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신약 개발한다고 해서 이 크게 해먹는 시전,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시전이 보시면 크게 한탕 해먹어야 이런 행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뭐 HLB도 한번 볼까요? HLB. HLB도 한번 보게 되면 이것도 제가 며칠 전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해먹는 기간들이 제법 길고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 상장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주식에서는 이 부를 만들어가는 어떤 초석이다?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상장사입니다. 상장사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상장사를 가지면 돈이 없어도 이런 일이 생기죠. 자, 한번 보십시오. 올리패스 유상증자 납입 완료 355억. 그래서 뭐 합의 한 500억 정도 현금을 확보했나 본데 상장이 돼 있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전환 우선주긴 합니다만 그래서 상장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또 시장으로부터 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금방 이렇게 빨리 상폐될 정도의 그런 어떤 베이스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LH가 지금 뭐 거기 관계된 분들이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샀다 이러잖아요. 그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얘기잖아요. 그런 어떤 나쁜 고양이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견물생심이듯이 이 주식 시장에도 상장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그래서 HLB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해먹었습니까? 보십시오. 여기. 야, 몇 년 동안 얼마나 이 예전에 옛날에 그 바이오 시대 바이오 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석기 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감자 대고도 마찬가지로 뭐 엄청나게 많이 해먹었던 이런 전례들이 있는데 올리페스가 1년 몇 개월 하고 일단 벌써 차트가 망가지고 뭐 차트 망가지는 게 아니라 뭐 상폐될 그런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런 베이스 위에 또 얘기를 한번 보세요. 자, 올리페스가 보시면 여기 상장되었을 당시에 유상증자 된 게 이게 2만 원짜리가 72만 주 있죠, 그죠? 그리고 CB 행사가 14,000원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16,000원에도 있고, 그리고 오늘 3월 8일 날 또 2만 원짜리가 5만 6천 주가 또 상장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많이 2만 원, 16,500원, 14,000원 이 금액을 오갈 정도가 되면 이 가격들이 있으면 주가가 그 위치를 들락날락 하거든요. 왜 그 위치를 들락날락 하냐면 그 가격대에 있는 물량을 뺏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전 매물대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4,000원에 유상증자 들어오는 사람, 뭐 전환사태 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물량 뺏기 위해서는 14,000원 위아래로 움직이면 물량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는 14,000원, 16,000원, 2만원 이 사이를 지금 자유롭게 마음대로 오갔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매물대 누구라도 내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움직인 흔적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물량 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나쁘지 않은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장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 상장됐을 때도 2만원짜리가 자 처음에 2만원짜리가 예 72만 주 그죠? 2만원짜리가 여기입니다. 2만원 여기 2만원 이제 갓 돌파했거든요. 이제 갓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지금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상장 이후 딱 여기까지 이제 물량을 딱 확보했다고 72만 주 일반인들이 가져갔잖아요. 그거 이제 딱 확보했을 만큼 움직인 정도고 아직 시세를 바라면서 비틀 바라거나 뭐 폭탄 전직을 했거나 이런 흔적이 없어요. 거래량도 보시면 그렇게 뭐 많지 않고 몇십만 주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망가진 차트가 아닌데 점 하한가를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망가진 차트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제 눈에 들어온 차트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게 3월 8일 날 유상증자가 이게 56,000주가 있는데 이게 그 제가 공시를 뒤져보니까 이게 보시면 신주인수권 행사했죠. 이걸 클릭을 딱 해보면 뭐가 뜨냐면 이게 딱 뜨거든요. 그래서 보면 56,000주가 이게 상장된 겁니다. 3월 8일날 상장 예정일이 3월 8일이면 오늘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상장 당시에 공모가 2만원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이번 행사의 신주 인수권은 당사의 코스닥 시장 기업 공개를 위해 주간 정권사와 당사가 2000년 매월에 체결한 협약에 의거해서 당사가 공동대표 주관사에게 부여한 신주 인수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어떤 정권사를 통해서 상장을 했잖아요. 그 정권사한테 부여한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주 인수권은 사실상 행사를 안 해도 되거든요. 행사를 안 해도 되는데 지금 3월 8일에 행사를 상장을 했어요. 오늘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매도를 친다 치면은 그제 상장사가 상장되는 날은 오늘 56,000 주거든요. 그러면 이날 공매도를 칠 수 있는 날짜였습니다. 그렇다면 저 56,000주를 여기에 팔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56,000주를 팔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물량은 그 10배 정도는 있어야 된다. 56만 주 거래는 나와야 된다 하는데 이게 22만 주 이게 35만 주에서 대략 그 정도 되긴 합니다. 그러면 56,000주를 팔았다고는 생각하겠는데 그렇다면 그걸 오늘 팔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 작은 캔들 가지고 무슨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팔기 위한 노력을 안 했는데거든 이 캔들은요. 그래서 이 2만원짜리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팔았다고 좀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56,000주는 지금 현재 요 속에 녹아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물량이 녹아 있다 치면은 주간사도 지금 이제 3월 8일 날 오늘 상장이 됐으니까 56,000주를 쥐고 있는 애들은 뭘 합니까? 2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손해보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주간사하고 회사하고 만약에 유착관계라고 칩시다. 유착관계라 치면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터진 악재 자체가 그 제가 공시를 읽어보니까 그 위약군이 있고요. 위약군. 그러니까 가짜 약을 먹는 군을 위약군이라고 하고요. 진짜 약을 먹는 것은 투약군이라 그러는데 위약군에서 통증이 더 줄었다라는 이상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임상이 실패한 게 아니라 약을 안 먹은 척에서 제 통증이 더 많이 줄었습니다라는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런 보고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뉴스를 보면 올리페스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 그 다른 데서 또 임상 이상을 정상적으로 한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약군에서 이상한 데이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누른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회사가 그거 한 개만 이익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일 한 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화한가는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게 내일 만약에 점으로 시작한다 치면은 14,900원 정도가 하한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거 이때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지금은 하한가 묶여 있습니다만 내일은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이런 정도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은 뭐 이런 정도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리고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놨거든요. 두 개 선을 위아래로 그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기 물량 들어온 것들 있죠. 2만원짜리 이거 상장됐을 때 자, 어디 있나 여기 있죠. 이거 72만 주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 어떻게 됩니까? 이 2만원 자리에 자 올라왔다가 맞고 떨어지다가 돌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 만약에 이제 내일 요렇게 움직이게 되면 여기 있는 물량들 말입니다. 이거 싹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한가의 공풀을 이용해서 물량을 싹 쓸어 담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 KCTC 제가 이 차트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때 제가 하한가 들어갔을 때
이거 물량 하한가의 공포를 이용해서 물량 싹 쓸어 담는다면 진짜 멋진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량을 많이 샀었죠. 샀다가 이날 다 팔았는데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이 하한가의 공포를 이용해서 자, 이날 한번 볼게요. 2월 18일 날. 자, 2월 18일 날 여기 있네요. 이 자리입니다. 자, 2월 18일 여기까지 볼게요. 자, 다시 시간을 보여드리려고요. 몇 시에 하한가 찍습니까? 이게 13시 39분에 하한가 찍어가지고 장 마칠 때까지 하한가에 공포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집이면 굉장한 매집이 됩니다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고, 그리고 쿠팡 관련주 중에 대장을 꼽아라 하면은 동방을 제외한 것이 이게 대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패스는 만약에 내일 여기에서 만약에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든지 간에 이런 형태로 거래량이 생긴다 치면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나가는 캔들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통째로 매집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지분율을 봤는데요. 지분율. 자, 지분율을 봤습니다. 지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예, 35%. 정신이라는 분이 30.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손지현, 뭐 정의선, 김영래, 손상욱 이분들이 다 누구냐면요. 친인척이더라고요. 자, 친인척입니다.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보면 지분율이 보시면 뭐 자, 다시 대량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그 친인척이더라고요. 이 친인척들이 지금 3월 5일 현재에 이 지분율들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관계가 어떻게 보면 특별 관계자 아닙니까? 다른 공시를 보면 친인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특별 관계자, 내 식구들, 내 사람들, 내 식솔들, 나를 따르는 무리들, 내 나와바리 일본 말이지만요. 내 나와바리의 사람들이 이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점하로 랠리해서 밑으로 크게 내려갈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회사, 제가 회사를 하나 운영하는데,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가 되고 발전적이고 비전이 있으면, 내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님, 동생, 뭐, 친척, 사돈, 뭐, 이 사람들한테 회사 괜찮으니까 우리 거 사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내가 봐도, 딱 봐도 우리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다 그러면, 우리 회사 어려워지니까 지금 주식 가지고 계신 거 소문 내지 마시고 살랑살랑 파세요. 이랬겠죠. 그러면은, 방금처럼 친인척이 저만큼 주식을 들고 있겠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차트는 내일도 점화 갈 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일 만약에 매매를 해서 틀리게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팔아야 되는 게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론은 저도 못 내리고 아무도 못 내리죠. 오늘 두고 보면 그냥 뚜껑 열어보면 알게 되겠는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딱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 가지 딱 뭔가가 있습니다. 이 점화 가던 걸요. 점 하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했잖아요. 점 하 풀리는 순간에 여기에서 딱 매도를 했다 치면요. 여러분이 매도 주문을 걸어놨다고 칩시다. 여러분께 이게 팔리면 사달입니다. 팔리면, 자꾸 일본 말이 툭 튀어나오는데요. 팔리면 엉터리입니다. 팔리면 점화 그대로 묶여있을 것 같습니까? 팔리면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와 버리죠. 이해됐습니까? 팔리면 양봉으로 올라와 버린단 말입니다. 양봉으로 올라오는데 내게 성공적으로 팔렸다 싶으면 여러분 최저가 매도한 거라고요.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양봉으로 되어서 끝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압정형으로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 여러분은 어쨌거나 종가는 하한가지만 최저가 매도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제가 그 공부글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써니전자인데 점화 같죠? 그 다음에 점화가 풀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점 하한가에서 시작해가지고 보합 위에까지 올라갔죠. 보이십니까? 보합 위에까지 올라갔다고요. 점 하한가 자리가 2,000원 근처인데 2,000원 위로 한참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 하에 틀리면은 이렇게 되고요. 진짜 안 틀릴 것 같으면 하한가에서 안 팔립니다. 안 팔립니다. 그 다음 요거 또 써있으니까 또 보세요. 점하 가던 게 이게 풀렸잖아요. 풀렸는데 이게 상갔습니다. 상가고 하루 쉬고 또 상한가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점하한가 가던 것을 여러분들이 하한가에 성공적으로 팔렸다, 찬스, 다행이다, 팔려서 다행이다 생각하는 순간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티스 다른 얘기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시가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지만 윗꼬리들이 조금이라도 생겼다. 그러니까 보합 근처에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윗꼬리가 보합 근처까지 올라왔죠. 그러면은 하한가에 파는 것보다 당연히 윗꼬리 있는 데다 팔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아티스트 한번 보세요. 자, 이것도 하 들어가고 점하고 점화가 풀릴 때 팔았더니 이만큼 올라와서 끝이 난 거죠. 올라와서 어쨌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점 하한가에 서두를 팔 필요 없다. 차라리 점 하한가에 팔 바에는 그럼 마이너스 30%에 팔잖아요. 차라리 그냥 25%짜리 매도 걸어 놓으면 5%라도 이익 보고 팔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림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예, 마찬가지로 여기 윗꼬리가 생겼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하한가 시작했지만 보합까지 올라왔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림을 그래서 보여드리는 게 점화 들어가던 게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합시다. 어디에 매도해야 되냐고요. 이 하한가에 매도해야 되냐?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뭡니까? KGP 옛날에 예. 그죠? 시가 나와서 쭉 올라와갖고 하한가에서 쭉 올라와서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올리패스를 매도하더라도 여기에 매도해서 물량 싹 뺏기는 그런 우는 실수는 막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가가 저도 올라갈지 내려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제가 그냥 딱 봤을 때 망할 회사거나 부도날 회사거나 점 하나 내려갈 정도의 지분율이나 차트 베이스나 뭐 기타 그런 사항들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밤 늦게라도 좀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이거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 못하게 하는 영상이 될지 아니면 잘 버티게 만드는 영상이 될지는 그건 저도 정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모든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공적으로 뭐 빠져나가실 분은 잘 빠져놓으시고 또 뭐 새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무튼 어떻게 매매하시든 간에 최선의 결과대로 최선의 최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매매 잘 하시고 만족한다라는 그런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절주절 말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